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에 촬영하려니까 왜 이렇게 설레고 기분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출산을 하고 왔어요. 이제 출산한 지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 45일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지지난주에 촬영을 한번 했었는데 몸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회복이 된 줄 알았는데 안 되었었다. 그래서 그 영상은 대차게 말아먹고 조금 더 쉬고 이렇게 다시 재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으니까 또 기분 좋게 촬영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오랜만에 돌아온 만큼 우리 뽐동스들의 질문을 좀 받아서 Q&A 대답하는 형식으로 겟레디위미 찍어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오랜만에 소통하는 느낌스로다가 가봅시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 가장 많았던 질문이 지금 만들고 있는 토너와 로션에 대한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제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하는 분들만 아실 거예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걸 하고 있다, 이런 걸 계획하고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없었어서 유튜브만 보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토너와 로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토너가 먼저 출시가 될 거고, 그리고 로션이 그 이후에 출시가 될 건데 당장 출시가 될 건 아니고 아마 올해 안에 나오긴 할 건데 빨라야 가을쯤이 될 것 같아요. 요거 토너 로션 개발 시작한 거는 작년 한 여름 말 그쯤부터였던 것 같은데 드디어 점차 윤곽이 잡혀가고 있어요. 일단 토너를 먼저 발라볼 건데 이거는 제가 버블 공병에 그냥 임의적으로 담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써보면서 이렇게 썼을 땐 어떤 느낌일지 저렇게 썼을 땐 어떤 느낌일지 궁금해서 다양하게 닥터로도 써보고 팩토로도 써보고 미스트로도 써보고 이렇게 버블로도 써보고 다양하게 좀 써보고 있습니다. 제가 공동 개발을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만드는 거는 제가 속해 있는 소속사와 함께 브랜드를 런칭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뭐 대표로 자리를 앉는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이제 뮤즈 디렉터로서 제품 개발을 함께 해나가는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제품 개발, 공동 개발을 하게 되더라도 그거를 쭉 마켓을 끝까지 이제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브랜드들도 브랜드들만의 그런 플랜들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마켓을 한 3차, 4차 정도 하게 되면 마무리를 하게 되고 그런 수순을 밟게 되다 보니까 우리 뽐독수들이 너무 아쉬워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또 마지막이에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는데 제가 그런 내부 사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제가 만든 제품인데 제가 개발 참여를 했는데 저도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잖아요. 그거를 끝까지 제가 마켓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제가 가장 컸거든요. 그냥 우리 뽐동수들 더 이상 아쉽지 않게, 더 이상 좀 오래 기다리지 않게끔 해보자 해가지고 회사와 함께 진짜 길게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브랜드를 런칭을 하게 되었고 지금 당장은 아니고 한 가을쯤에 만나보실 수 있다. 한 번 더 발라볼게요. 근데 이게 버블 공병으로 바르니까 뭔가 좀 더 쫀쫀하더라고요. 어떤 것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만들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제 피부 고민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속건조예요. 아시죠? 열감 진정 속건조. 이게 뭐 쿨링 성분이 들어가 있고 그렇진 않고 일단은 속건조를 제대로 잡아보자 해가지고 토너지만 속건조를 정말 제대로 잡아주는 그런 토너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토너를 만들게 됐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 스킨케어의 가장 첫 시작, 근본은 토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정착해서 쓰고 있는 토너가 없어요. 내가 평생 쓸 수 있는 토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해가지고 토너를 만들게 됐고요. 로션은 제가 예전에 한번 만들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때 만들었을 때 많은 분들의 그 피드백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피드백들을 수렴을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하는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토너, 로션 이렇게 만들고 있고, 이렇게 토너만 2겹 발랐는데도 이렇게 쫀쫀해집니다. 다음으로 제가 만들고 있는 로션 발라볼게요. 이거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이게 확정 샘플이 아니어가지고 뭐 보여드려도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런 주르륵 흐르는 연유 같은 밀키한 제형이에요. 근데 이게 확정 샘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확실히 이런 밀키한 제형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런 제형이 너무 갑갑하지 않으면서 피부 속을 좀 꽉꽉꽉 잘 채워주더라고요. 이번에도 이렇게 좀 밀키한 제형으로 만들게 될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전에 제가 만들었을 때 좀 지성들이 쓰기에 좀 무겁다, 여름에 쓰기 좀 무겁다, 그런 피드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좀 이제 수렴을 해가지고 유분기는 좀 잡히지만
수분감이 부족하진 않은 그런 제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킨 로션 발라줬고 그 다음에 아임프롬 애프리콧 클리어 선세럼 발라줄게요. 이거는 광고 제안이 들어와서 테스트를 시작했던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쭉 잘 쓰고 있습니다. 요런 아프리콧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살구빛이 나나봐요. 제가 이런 선세럼 되게 좋아하잖아요. 사실 요즘에 선세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다 약간 그게 그거인 느낌이 있거든요. 솔직히 다 좋아요. 우리나라 화장품 잘 만들잖아요. 제형 다 좋고 다 너무 괜찮은데 이거의 킥은 미백 케어까지 된다는 거예요. 선세럼이니까 뭐 기초 스킨케어 같은 그런 제형이라서 저는 집에서 화장 안 하고 있을 때도 꼼꼼히 발라줍니다. 사실 제가 이제 아기를 낳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밖에 나갈 일이 없고 화장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도 집에서 요것만큼은 꼬박꼬박 챙겨 발라줬어요. 집에 있어도 햇빛이 계속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야겠더라고요. 근데 막 너무 답답한 그런 선크림이었으면 아마 그렇게 안 챙겨 발랐을 텐데 제형도 그냥 기초 스킨케어 제품 같고 미백 케어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뭔가 일석이조인 느낌? 혹시 모르니까 스펀지로 한번 눌러줄게요. 그리고 제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됐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이 정말 많았는데 그거에 앞서서 그런 육아 컨텐츠 발행 여부 그런 것에 대한 질문도 많았어요. 근데 저는 육아 컨텐츠를 만들 생각이 없고 제 아기를 뭐 유튜브나 제 인스타그램 뽐니 계정에 노출을 할 생각이 없어요. 아기 용품 같은 거 간간히 괜찮은 게 있다면 뭐 삶의 질 추천템이나 뭐 인스타그램 스토리나 이런 데서는 조금씩 추천을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 아기를 막 전면에 이렇게 앞세워서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일단은 파데에 발라볼게요. 이거 웨이크메이크 파데 새로 나와서 구매를 해봤거든요. 웨이크메이크 심리스 웨어 파운데이션 21N 바닐라. 사실 제가 아기를 낳았다고 해서 갑자기 막 육아 브이로그 이런 거를 찍기엔 저는 원래도 브이로그를 어려워하는 사람이라서 브이로그를 잘 못 찍어요. 아마 육아 브이로그를 찍을 거였으면 제가 남편이랑 막 데이트하는 것도 찍고 저의 일상도 찍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같이 증정된 브러쉬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건성한테는 좀 비추라는 후기가 많았는데 과연 건성인 제가 썼을 때 어떨지 몇몇 분들이 언니 육아 콘텐츠 안 했으면 좋겠어요. 뷰티 유튜버로서 오래 보고 싶다. 육아 콘텐츠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저는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저는 제 일을 훨씬 많이 사랑해요. 저는 이 일을 최대한 오래 길게 하고 싶고 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건성은 별로라는 그런 후기가 많았는데 제가 기초 스킨케어를 좀 쫀쫀하게 해줘서 그런지 지금 첫인상은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게 모공 파데로 좀 소구를 하는 것 같던데 지금 첫인상으로는 모공 굉장히 잘 메워주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엄청 초밀착, 초매트 막 엄청 파우더리한 그런 거일까 봐 걱정을 했거든요. 제가 그런 게 잘 안 맞다 보니까. 근데 괜찮은데요? 그리고 이 파운데이션 브러쉬랑 궁합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막 갑자기 막 뷰티를 내려놓고 육아 컨텐츠를 하고 그럴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뭐 육아를 보여준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여자로서 같은 여자로서 임신이나 출산 그리고 육아를 하면서 뭐 느끼는 점들 있잖아요. 그런 점들은 뭐 겟레디움이나 이런 데서 썰로 풀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것마저 싫다면 그 영상을 패스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썰 정도는 풀 수 있잖아요. 우리 그 정도 사이는 되잖아. 그리고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제 새끼 제 눈에만 예쁜 거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막 불특정 다수가 보는 이 공간에 제 아이를 이렇게 노출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아기 궁금하다, 어디 가면 볼 수 있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뭐? 예쁘다. 이 정도면은 뭐 건성한테 비추 이 정도도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가 질문을 받을 때쯤 출산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출산에 대한 출산 썰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저를 봐주시는 뽐등수들 중에 임산부분들도 많고 아기를 키우고 계신 분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냥 간단하게 썰을 좀 풀고 가보자면은 저는 원래 이제 아이가 40주에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38주 0일에 그러니까 2주 일찍 아기가 나와버렸어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뭔가 아랫배에서 툭 끊어지는 듯한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했는데 갑자기 배가 약간 싸르르 싸르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화장실에 갔더니 이제 이슬이 비춘 거죠. 이슬이 비추면 늦어도 2, 3일 안에는 아기가 나온대요. 나 이제 아기 나오려나 보다 했는데 이슬이 비추고 나서 갑자기 그 통증이 막 진통이 시작이 돼가지고 심하게 오더라고요. 보통 진통 텀이 처음에는 뭐 10분 간격, 7분 간격, 10분 간격 이렇게 온다고 하는데 저는 처음부터 5분 간격으로 온 거예요. 5분 간격으로 진통이 온다 그러면 바로 병원에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전화를 했죠. 지금 진통이 오기 시작했는데 바로 5분 간격으로 오고 있다 하니까 병원에서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 가는 도중에 양수가 또 터졌습니다. 근데 양수가 터지면 감염 위험성이 있어서 몇 시간 내에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했거든요. 항생제를 맞긴 맞아요. 항생제를 맞아도 몇 시간 내에 아기를 낳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수요일에 아이를 낳았는데 그러니까 목요일이 병원 휴무였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 안에 아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통을 12시간을 했어요. 12시간을 했는데도 아기가 내려올 기미가 도저히 보이지 않고 저는 너무 힘들고 그래서 결국에 응급제왕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 진통 겪을 거 다 겪고 수술하는 거를 정말 최악이라고 하거든요. 그 최악의 케이스가 저였어요. 근데 내가 될 줄 몰랐지. 근데 약간 저는 그 마취를 좀 다르게 했어요. 그 제왕 수술을 하면 척추에 하반신 마취를 하고 뭐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는 진통할 때 무통을 달고 있었어요. 12시간 진통하니까 그 중간중간 무통 주사를 맞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무통이 정말 잘 드는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제가 죽을 것 같이 아프다가도 무통 주사 딱 놓으면 그냥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2시간 정도 약효가 유지가 돼서 약효 돌면 또 자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따로 막 뭐 하반신 마취 안 하고 그냥 그 무통관을 통해서 마취를 했어요. 일반적인 케이스랑 좀 다른 마취였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는 수술 회복은 정말 빠르게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루나에서 또 컨실러가 나왔더라고요. 이게 그라인딩 컨실 버터 3호 포슬린이고요. 갈아서 쓰는 컨실러예요. 더 클래스 모나크. 거기 양수정 부원장님 그분이랑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용 퍼프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제가 지금 열감이 올라와서 여기가 또 붉으니까 커버를 해볼게요. 그리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인밍아웃 영상에서 제가 아마 말씀드렸었을 거예요. 그 난소에 혹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서 이거를 수술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임신 기간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이렇게 검사도 받고 했었는데 응급제왕하게 된 김에 그 혹도 떼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술을 한 번에 졸지에 2개를 하게 된 거죠. 처음에 아이가 나올 때는 제가 수면 마취를 안 해서 정신은 깨어있는 채로 가슴 밑으로만 마취가 되어 있는 채로 맨정신으로 수술을 한 거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로는 그렇게 나 그렇게 안 무서운데? 괜찮을 것 같은데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제 몸이 굉장히 긴장을 했었나 봐요. 수술대 위에 누워서 아이를 꺼내고 제가 이제 수면 마취 들어가기 전까지 진짜 저도 모르게 몸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이렇게 떨리더라고요. 진짜 갑자기 몸이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떨렸어요. 막 근데 정신적으로 무서워라는 생각은 안 들었는데 저도 모르게 몸이 발발발발 떨리더라고요. 어쨌든 감각은 없어요. 근데 내가 수술한다는 걸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몸이 저도 모르게 굉장히 떨렸다는 거. 그래서 저는 아기 얼굴을 보고 재워주세요 해가지고 후처치 하는 동안에는 잠이 들었어요. 제가 난소 혹도 떼야 되니까 계속 깨어있긴 너무 긴 시간을 깨어있어야 돼가지고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기 얼굴 보고 잠이 들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분 진통 고통이랑 제왕 고통에 대해서 어떤 게 더 힘들었냐라고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그 진통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짐승 소리가 절로 나오고 살려달라고 외치게 되더라고. 어떤 분이 진통의 그 고통을 어떻게 비유를 하셨냐면
덤프트럭이 내 배를 이렇게 밟고 지나가는 느낌이라고 했거든요. 정말 내가 덤프트럭에 그렇게 치여본 적은 없지만 뭔가 그냥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아팠고 두 번 다시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뭐든지 사바사 케바케이기 때문에 정말 순풍순풍 아이를 잘 낳는 분들도 있고 제왕이 더 나았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뭐든지 사바사 케바케. 오, 이거 파데랑 컨실러 조합이 좋은데요? 오, 진짜 모공 하나도 안 보이고 피부 완전 깐달걀 같죠? 제 그 스킨케어랑 요 파데랑 컨실러 조합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투크 밀키 라벤더. 그리고 나서 출산하고 나서 저의 현 상태에 대해서도 걱정을 많이들 해주시더라고요. 몸 괜찮은 건지. 지금도 사실 많이 오락가락해요. 컨디션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많이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무언가를 하기엔 좀 어려운 컨디션이다. 수술하고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는 컨디션이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조리원에 입소하고 나서부터 컨디션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항상 저혈압이었거든요, 늘. 근데 조리원 가서 머리가 너무너무 깨질 것 같이 아픈 거예요. 보니까 제가 혈압이 엄청 올라 있더라고요. 아마 출산의 영향인 것 같은데 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어요. 근데 조리원 출소할 때쯤 되니까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지만 근데 많은 산모분들이 조리원에서 컨디션 안 좋아지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해요. 조리원에서 너무 무리하지 말고 꼭꼭꼭 쉬고 수유콜 무조건 다 갈 필요 없으니까 엄마 건강이 최고니까 좀 최대한 푹 쉬세요. 안 그러면 아파요. 정말 아파요. 막 밤에 오한 들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가 써보고 싶어서 구매한 브러쉬가 있거든요. 필리밀리 887. 이게 그 이나겸 선생님이랑 필리밀리랑 같이 만든 건데 이런 리퀴드 블러셔 바를 때 굉장히 좋대요. 이렇게 팔레트도 같이 받아가지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이제 결혼 준비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결혼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결혼 전과 결혼 후 바뀐 점. 일단은 저는 근데 결혼 전에 이미 동거를 2년을 해가지고 엄청 크게 뭔가 달라진 점은 없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다르다라고 느낀 건 어쨌든 동거를 하고 있더라도 온전하게 내 편 이런 느낌이 사실 잘 없거든요. 오래 만났고 내 남자친구고 내 남편이 될 사람이지만 뭔가 진짜 한 편이라는 우리가 한 팀이라는 생각이 잘 안 드는데 결혼을 하고 나서 임신 출산을 하고 나니까 더더욱 남편이 든든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 아 그러고 보니까 이거 블러셔를 얘기를 안 해줬네? 이거는 페리페라 애정 만땅 모브입니다. 브러쉬로 바르니까 조금 더 쉬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림 타입도 크림 타입이지만 이런 액상 타입 블러셔가 바르기 좀 어렵잖아요. 컨트롤이 쉬운 느낌? 광이 조금 부담스러워서 컨실러로 살짝 눌러줄게요. 그리고 아무래도 동거를 할 때는 동거를 하고 있어도 단순히 그냥 연애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각자의 가족들, 원 가족들은 그냥 알아서 좀 챙기면 됐는데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나게 되면 저도 이제 저희 시어머니, 시아버지를 조금 어느 정도 챙겨야 하고 남편도 저희 가족들을 좀 챙겨야 하고 그런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의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서로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는 연애를 되게 오래 했음에도 저희 시어머니와 좀 친한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시어머니가 편한 상대는 아니잖아요. 항상 좀 어려운 그런 게 있었는데 결혼하고 나서는 저희 시어머니가 이제는 우리 가족이야 이렇게 해서 엄청 챙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거 루미르 신상 궁금하다고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로사비치. 이거를 써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컬러를 사실 뭐 그거 외에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뭔가 조금 더 끈끈해지고 단단해지는 느낌? 이 컬러 섞어서 저의 일에 관한 질문들이 많았는데요. 숨은 꿀템을 어쩜 그렇게 잘 발굴을 하는지 감다살 비법에 대해서 궁금해 해주셨는데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온갖 그 플랫폼을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근데 좀 다양하게 봐요.
그러니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도 보고 지그재그도 보고 29cm 뭐 W 컨셉 거의 볼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보는데 베스트 뭐 실시간 랭킹 막 이런 것도 보고 그리고 최신 순으로 해서 많이 봅니다. 어떤 제품들이 출시가 많이 되는지 그런 걸 많이 봐요. 그리고 플랫폼마다 어떤 제품이 입점이 많이 돼 있는지 브랜드에서 주력으로 좀 밀고자 하는 제품들은 거의 각 플랫폼에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무신사에도 들어가 있고 뭐 29cm에도 들어가 있고 올영에도 들어가 있고 그렇거든요. 어디에 입점해 있는지도 보게 되고 그리고 최신순으로 해놓고 보면서 어떤 제품이 나오는지 아, 요즘에는 이런 성분이 뜨는구나, 이런 성분으로 제품을 많이 만드네, 이런 카테고리로 많이 만드네, 이런 것도 있고. 거의 다 눈에 띄면 많이 사보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화장품에 돈을 정말 많이 쓰거든요. 화장품으로 돈을 벌잖아요, 제가. 화장품으로 돈을 벌어서 그걸 또 화장품에 다시 다 쓴다. 남편이 오죽하면 제가 시딩을 안 받잖아요. 근데 남편이 보민아 시딩 안 받는다며 택배가 왜 이렇게 많이 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택배가 많이 옵니다. 제가 사실 지금 이 작업실을 얻은 것도 조금 더 그냥 쾌적한 환경 그리고 좀 좋은 퀄리티를 위한 것도 있지만 집에 택배가 너무 쌓여서 도저히 내가 집 이 택배에 얹혀 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분리를 하고자 작업실을 얻은 것도 있어요. 요 컬러 색감을 좀 더해줘 볼게요. 그리고 감다살 비법이랄 게 없는 것 같은 게 감다살 비법? 최대한 좀 많이 살펴보고 많이 써보고 그게 저의 비법인 것 같아요. 많이 써보다 보면 갑자기 이 제품을 쓰다가 이렇게 응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써보면 되겠다. 연계해서 이런 제품이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아이디어들이 생각이 나거든요. 최대한 많이 써보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페리페라 무드인 쉐이크 아이 스틱 로지네이션 이게 새로 나왔더라고요. 베이스로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나한테 맞는 화장품, 나한테 맞는 화장법 이런 거를 알고 싶잖아요. 다들 빨리빨리 그냥 금방금방 최대한 실패 없이 알고 싶잖아요. 근데 그럴 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려면 저기 어디 가서 퍼스널 컬러 진단 받고 메이크업 원데이 클래스 받고 그렇게 해서 실패 확률을 줄이지 않는 한 좀 이렇게 저렇게 다양하게 해보면서 좀 실패도 해보면서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어야지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는 샵을 다니면서 샵에다가 돈을 엄청 많이 썼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저한테 잘 맞는 뭐 메이크업 방법이라던가 잘 맞는 톤이라던가 그런 것도 더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팔레트에서 요 컬러 여기 애교살에 다시 한번 발라볼게요. 그래서 이 컬러로 이렇게 삼각존 터치. 사실 제가 2주 전에 영상을 찍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또 너무 오랜만에 영상 촬영을 하니까 말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말을 너무너무 절고 뭔가 메이크업도 중구난방이고 그래서 그 영상은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항상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거. 그리고 또 저의 인생템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스킨케어는 테스트를 했을 때 제 피부에 뭐가 나지 않는 것. 제가 피부가 워낙에 개복치다 보니까 특히나 기능성 제품, 고기능 제품들이 잘 안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미백에 좋다고 해서 뭐 항산화 용도로 그런 비타민 C 제품 많이 쓰시잖아요. 저는 비타민 C도 안 맞고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나 그런 거에 좋기로 유명한 판테놀 있죠. 판테놀도 잘 안 맞아서 제가 유일하게 잘 맞는 판테놀이 들어간 제품이 레이어랩 세럼입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못 써요. 그 정도로 좀 피부가 뭔가 조금만 안 맞아도 조금만 함량이 높아도 피부가 바로 뒤집어지는 그런 개복치 피부거든요. 그래서 기능성 제품, 뭐 미백이든 항산화든 항노화든 막 그런 제품들은 특히나 내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는지가 관건이고요. 그리고 제형. 제가 워낙에 속건조가 심하다 보니까 그 속건조를 잘 잡아주는 그런 제형들 있잖아요. 좀 쫀득쫀득한 그런 제형을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효과가 있어야 돼요. 진정이면 진정, 미백이면 미백, 피부 탄력이면 탄력 그런 게 딱 포커스로 딱 이렇게 전면에 내세우는 제품이면 그거에 대한 효과가 있어야 돼요. 저는 광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제품 제형도 마음에 들고 뒤집어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효과가 없어. 딱 눈으로 보기에 그냥 효과가 안 보여. 그러면 저는 광고를 거절하거든요. 그게 맞잖아요. 그리고 팔레트에서 이 컬러로 아이라인 그려보도록 할게요. 꼬리만.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제가 인생템으로 꼽는 기준은 진짜 효과가 있고 제형이 좋고 그리고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는 것. 근데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을까요?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루미르가 펄이 유명하니까 살짝 요거 살짝 사실 제가 펄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루미르 하면 펄이잖아요. 안 바를 수 없으니까 이거를 예쁘긴 예쁘다. 과하지 않으면서 예뻐요. 자, 그리고 이거 아이라인은 미샤 팔레트 페인트 라이너 브라운. 요거 은근히 샵에서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이걸로 그려볼게요. 요렇게 비슷한 것 중에 네이처 리퍼블릭 게 색깔이 진짜 예뻤어요. 근데 단종됐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왜 이렇게 단종 많이 되는지. 일단 그리기 전에 뷰러 먼저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요즘에 아무래도 미백이랑 탄력 위주로 제품을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좀 수분수분한 거 위주로 많이 봤었다면 임신 이후로는 좀 잡티도 많이 생기고 탄력도 많이 떨어지고 출산하고 나서 탄력이 진짜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위주로 좀 보게 되더라고요. 괜찮은 미백템, 괜찮은 탄력템 찾게 되면은 또 추천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 워낙에 강쥐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강아지 말고도 다른 동물을 키운 적이 있는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강아지를 많이 키워봤고 고양이를 키워본 적은 없어요. 다른 동물을 키워본 기억은 정말 어렸을 때 햄스터? 초등학교 저학년 이럴 때? 기억은 잘 안 나요. 근데 오빠가 키웠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요. 이거 필리밀리, 또렷데일리 거의 다 썼어요.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피부과 시술이나 관리 이런 것도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그냥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싶어요. 진짜로 아기를 낳고 조리원에 딱 가서 이제 거울을 봤는데 나는 나야, 나는 난데 묘하게 얼굴이 좀 내려앉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이목구비도 되게 자유분방하고 그래서 최대한 좀 이제 슬슬 피부과 시술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관리의 날 브이로그 이런 것도 찍어볼까 하거든요. 그래서 뭐 궁금한 거, 관리의 날 브이로그에 보고 싶은 그런 거 있으면 댓글로 의견 주세요. 근데 아시죠? 제가 관리의 날 브이로그를 찍어도 그런 병원 정보나 이런 건 드릴 수 없다는 거? 의료법 위반이에요, 여러분. 그거. 뭐 초상을 알려달라던가 뭐 DM으로 알려달라던가 그런 것도 다 의료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너무 알려드리고 싶은데 못 알려드린다는 거. 어느 날 저를 마주친다면 물어봐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만나서는 말할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이렇게 공공연하게 유튜브나 인스타나 이런 데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답답합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진짜 협찬 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내 돈 주고 한 건데 왜 말도 못해? 근데 또 의료법 위반인 것도 있고 사실 그런 시술이나 수술이나 미용 목적으로 하는 것들이 다 좀 케바케가 있잖아요. 하다못해 화장품도 나한테 좋은 거 남한테는 좀 똥템일 수 있잖아요. 그런 시술이나 이런 거는 아무래도 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알려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내가 너 보고 그 병원 가서 그렇게 했는데 망했어 라고 하면 그때는 어떡해요? 그거 누가 책임질 거야? 이미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도 관리의 날 브이로그 꾸준히 요청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사실 오랜만에 메이크업 하는 만큼 더 화려한 속눈썹 붙이고 싶었거든요. 근데 제가 촬영하고 치과에 가야 돼요. 근데 치과에 막 공작새 같은 거 붙이고 할 수 없으니까 요거 치카이 치코 원픽 스키니카라 픽싱 볼륨. 루미르 필인 쉐이프로 펜슬 토피넛 브라운. 제가 눈썹이 짙고 검은 편이거든요. 숱도 되게 좀 두꺼운 편이고 그래서 눈썹 염색을 안 하면 인상이 굉장히 좀 세 보이는 그런 눈썹이란 말이에요. 임신 기간 동안 눈썹 때문에 얼태기가 진짜 심하게 왔었는데 집에 오고 나서 바로 한 게 눈썹 염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이렇게 눈썹 그려주고 그리고 제 사랑 페리페라 피오니 애쉬. 근데 제가 지금 머리 길이가 되게 어정쩡하잖아요. 그냥 기를지 자를지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붙임머리를 하고 싶어도 지금은 두피가 많이 약해져 있기도 하고 이제 좀 있으면 산후탈모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붙임머리는 못할 것 같고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머리 기른다? 자른다?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쉐딩은 웨이크메이크 믹스 블러링 볼륨 쉐딩 2호 뉴트럴 쿨. 이번에 리뉴얼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또 구매를 해봤습니다. 쉐딩할 때 기분 너무 좋아요. 뭔가 내 얼굴 깎아내고 싶은 만큼 깎아내는 기분? 브러쉬에 묻혀서 윤곽 깎기. 그리고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그리고 투슬래시포 스컬프트 립 쉐이퍼 아웃토프 이 친구로 립 라인을 좀 잡아볼게요. 그리고 노노어의 립 펜슬 뉴 컬러가 나왔더라고요. 슬릿 페일 피치라고 이거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페리페라 오버 블러 틴트 최애의 로즈. 조합 예쁜 것 같아. 이바이 바닐라 실키 글로우 하이라이터 핑크 클라우드. 이게 핑크빔이 그렇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구매를 해봤습니다. 헉, 너무 예뻐. 자,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은 끝! 자,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해봤는데 오랜만이라 그런지 더 즐거웠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저 보고 싶었는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보고 싶은 영상, 앞으로 이런 영상 보고 싶어요 하는 것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안녕!